여러분, 오늘도 보람찬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 그 보람이라는 녀석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왔습니다. 후련하더군요, 정말로. 제 손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표지가 해지고 귀퉁이가 접힌 20년도 넘게 써온 그 수첩이요. 펼치면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입니다. 오전 9시 병원 예약, 오후 2시 은행 가서 적금해지, 저녁 6시 장 봐서 반찬 만들기. 삶이라는 게 참 우스워요. 이른이 넘도록 매일 아침마다 이 작은 종이 쪽지에게 지배당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입에 머금었을 때였어요. 그 쓴맛이 혀끝에서 천천히 퍼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대체 언제부터 커피 맛을 느끼면서가 아니라 할 일 목록을 확인하면서 커피를 마셨던 걸까? 커피잔을 내려놓고 수첩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찢었어요. 지익.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더군요. 마치 오래된 족쇄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평생을 의미 있는 일, 보람찬 하루에 묶여 살았던 제 시간들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미쳤나 싶었나 봐요. 거실 한복판에서 수첩을 찍고 있는 마누라를 보면서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거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계획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평생 우리는 쓸모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잖아요. 20에는 돈을 벌어야 했고, 30에는 자식을 키워야 했고, 40에는 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50에는 노후를 준비해야 했어요.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손주 봐줘야지, 집안일 해야지 하며 쉬지 못했습니다. 70이 넘은 지금도요? 아침에 눈만 뜨면 오늘은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하는 불안감이 먼저 찾아오더군요. 왜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길들여진 걸까요? 창밖을 내다봤어요. 봄볕이 참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 햇살은 아무에게도 쓸모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데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환하게 만들더군요. 베란다에 놓인 화분의 제라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고 싶어서 피는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제라늄처럼 살아도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쓸모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저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철저하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성과도 생산성도 없는 일들에 제 남은 시간을 몽땅 낭비해 볼 생각입니다. 듣기만 해도 통쾌하지 않나요? 낭비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식탁에 앉아 찢어진 수첩 조각들을 바라보는데 남편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건데? 하고 묻더군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요. 그게 오늘의 계획이에요. 남편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 놀랄 만도 하죠.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이 요구하는 해야 할 일 따위는 모조리 무시하기로 했어요. 오전 10시쯤 됐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며 바삐 움직이고 있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처음엔 좀 이상했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하더라고요. 뭔가 해야 하는데 하는 강박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7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잖아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봤어요. 빛이 공기 중에 먼지를 비추니까 반짝반짝 춤을 추듯 떠다니는 게 보이더군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런 풍경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늘 있었던 건데 제가 바빠서 못 봤던 걸 수도 있겠죠.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저 소리도 평생 들어왔을 텐데 오늘처럼 선명하게 들린 적이 없었어요. 부엌에서는 냉장고 모터 도는 소리, 창밖에서는 까치 우는 소리, 멀리서는 아이들 뛰노는 소리. 세상이 이렇게 다채로운 소리로 가득한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몸이 스르르 이완되는 게 느껴졌어요. 어깨가 내려가고 턱에 힘이 빠지고 주먹 쥔 손이 스르르 펴지더군요. 아, 나는 평생 이렇게 온몸에 힘을 주고 살았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오후가 되자 배가 출출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냉장고 재료를 꺼내서 뭔가 제대로 된 점심을 차려 먹었을 거예요. 영양 균형도 맞추고 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서 먹었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냥 식빵 한 조각에 버터만 발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버터가 녹으면서 퍼지는 고소한 향, 빵을 씹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 입천장에 닿는 부드러운 식감,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간단한 한 끼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거였구나.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만든 밥이 아니라 오직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빵이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웠어요. 저는 그 빛 위에 손을 얹어봤습니다. 손등이 따뜻해지더군요. 이 작은 온기 하나가 주는 위안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이른의 나이에 시작한 이 발칙한 반란, 여러분도 동참해 보시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자유로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제의 그 해방감이 꿈은 아니었을까 싶어서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 하나가 있더군요. 빗물이 샌 흔적인지 아니면 오래된 페인트 자국인지 몇 년을 이 방에서 잤는데 그 얼룩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 맞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기로 했지. 그 생각을 하니까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아침 공기가 차갑게 폐속으로 들어오더니 온몸을 깨웠어요. 저 멀리 산에서는 얇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고요. 오늘은 뭘 할까? 아니, 뭘 안 할까? 산책을 나갔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발이 가는 대로요. 동네 뒷길을 걷다가 작은 공터를 지나게 됐어요. 거기서 제 발을 멈추게 한 건 바로 그 녀석이었습니다. 돌멩이 하나, 주먹만 한 크기의 회색빛 돌멩이였어요.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던 그냥 평범한 돌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아니, 애초에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저는 그 돌을 주워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돌의 무게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돌이 제 체온을 빨아들이는 게 느껴지더니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 돌을 어디 둘까 고민하다가 장롱 서랍 깊숙이 모셔뒀던 벨벳 천을 꺼냈어요. 남편 회갑 때 받은 선물을 싸던 천이었는데 아까워서 잘 개켜놨던 거였죠. 그 위에 돌멩이를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고급 벨벳 위에 놓인 값싼 돌멩이. 우스운 조합이었지만
뭔가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제 시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엔 책 읽을 때 쓰는 돋보기였는데 오늘은 이걸로 돌을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누가 보면 정말 망령 났다고 하겠죠? 돈도 안 되고 밥도 안 나오고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아닌데 돌멩이를 관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세계는 놀라웠습니다. 표면이 매끈한 줄만 알았던 돌에는 수없이 많은 금이 가 있었어요. 미세한 구멍들도 보이고 작은 결정체들이 반짝이기도 했습니다. 한쪽 면에는 무언가에 깎인 듯한 흔적이 있었는데 그 선이 참 우아하게 흘러가더군요. 이 돌은 어디서 왔을까? 산에서 떨어져 내려왔을까요? 강물에 씻기고 굴러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누군가 신발에 묻혀서 이곳까지 온 걸까요? 이 작은 돌이 겪어온 시간을 생각하니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저는 돌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매끈한 부분도 있고 거친 부분도 있었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질감이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니, 어쩌면 2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돌의 한쪽 면에서 특히 깊게 패인 홈을 발견했어요. 돋보기로 더 가까이 들여다보니 그 안에 아주 작은 이끼 같은 게 붙어 있더군요. 초록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닌 묘한 색이었어요. 이 돌도 누군가의 집이었구나. 그 작은 이끼에게 이 돌은 온 세상이었을 거예요. 저처럼 누군가에게는 이 거대한 지구가 전부인 것처럼요.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돌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돌이 미세하게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아까는 보이지 않던 색들이 빛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노란빛, 주황빛, 심지어 아주 작은 자주색도 보였어요. 세상에,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평생을 쓸모만 찾아 살았던 제가 지금 이 순간 아무 쓸모도 없는 돌멩이 하나에서 우주를 발견하고 있었으니까요. 3시간이 훌쩍 지났을 때쯤 남편이 제 옆에 와서 물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계속 그 돌만 보고 있네. 저는 돋보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 돌이랑 대화하고 있어요. 대화? 응. 이 돌은 수만 년을 살아왔대요. 바람에 깎이고 비에 씻기고 얼고 녹기를 수천 번 반복했대요. 이 주름진 표면이 그 증거예요. 남편이 휙 돌아서 나가려다가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돌아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보여줘봐. 돋보기를 건네주자 남편도 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뭐가 있다고 이래하는 표정이었는데 점점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진짜 뭔가 있네. 여기 이 선 좀 봐. 그치? 저건 아마 강물에 씻겨서 생긴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1시간을 더 돌과 함께 보냈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들처럼 여기 봐, 저기도 봐 하면서요. 저녁 무렵 돌을 다시 벨벳 천 위에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어요. 평생 빨리빨리를 외치느라 이런 작은 것들과 눈 맞출 시간조차 없었던 저였어요. 효율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믿으며 70년을 달려왔죠. 하지만 오늘 이 돌멩이와 함께한 3시간이 지난 30년의 직장 생활보다 저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생산성도 없었지만 제 영혼은 이렇게나 충만했어요. 창밖을 보니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 분홍빛, 보라빛으로 물들어가는 게 꼭 제 마음속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돌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위로가 됐어요. 내일은 또 뭘 안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돌멩이가 된 것처럼
아무 걱정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는데 문득 장식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반짝이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 안에는 결혼 30주년 때 남편이 선물한 찻잔 세트가 고이 모셔져 있었죠. 영국제 본차이나 손잡이에는 금박이 입혀져 있고 하얀 바탕에 섬세한 장미 무늬가 그려진 그 찻잔이요. 당시에 얼마나 비쌌는지 남편 월급의 반이 넘게 들어간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찻잔을 몇 번이나 써봤을까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큰 손님이 오셨을 때 딱 2번, 딸아이 결혼식 전날 딱 1번. 그게 전부였어요. 아까워서 못 썼거든요. 깨질까봐, 금박이 벗겨질까봐, 얼룩이 질까봐. 30년 동안 장식장 안에서 빚만 받으며 살았던 그 찻잔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장식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찻잔을 꺼내 들었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님이 아닌 나를 위해 이 찻잔을 꺼내는 거였으니까요. 찻잔을 싱크대로 옮겨 조심스럽게 물로 헹궜어요. 미지근한 물줄기가 찻잔 안쪽을 적시면서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먼지가 쌓였던 찻잔이 점점 본래의 빛을 되찾아가더군요. 행주로 물기를 닦으면서 찻잔을 들여다봤어요. 안쪽 바닥에 그려진 작은 장미 한 송이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예쁜 그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늘 위에서만 내려다봤으니까요. 자, 이제 뭘 마실까?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율무차도 있고 보이차도 있고 작년에 딸이 사다 준 고급 녹차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그 중 하나를 골랐겠죠. 이렇게 비싼 찻잔이면 당연히 고급 차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정수기로 걸어가 맑은 물을 받았어요. 그냥 물. 아무것도 타지 않은 투명한 물 한 잔이요. 여보, 뭐해? 부엌으로 들어온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비싼 찻잔에 그냥 물을 따르고 있는 마누라를 본 거죠. 물 마시려고요. 그 찻잔에? 네, 이 찻잔에요. 남편은 뭐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요 며칠 동안 제가 하는 행동들이 다 이상했으니까 이 정도는 놀랍지도 않았나 봐요. 저는 물이 담긴 찻잔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찻잔을 눈높이로 들어 올렸어요. 햇빛이 물을 통과하면서 반짝였습니다. 투명한 물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군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술에 닿는 찻잔의 도자기 촉감이 부드러웠어요. 얇은 찻잔 가장자리가 입술에 살짝 닿는 느낌, 시원한 물이 입 안으로 흘러드는 순간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물맛이 달았어요. 정말로요. 평생을 물은 그냥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마신 이 물은 달았습니다. 혀끝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온몸이 깨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같았달까요? 2번째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물이 입안에서 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차가웠던 물이 제 체온과 만나면서 미지근해졌습니다. 그 온도의 변화가 이렇게 명확하게 느껴질 줄이야.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찻잔 속 물도 그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손이 약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70년을 산 이 손.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을 간병했던 이 손이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떨립니다. 예전에는 이 떨림이 부끄러웠어요. 늙었다는 증거 같아서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떨림이 만들어내는 물결이 아름다웠어요. 찻잔 속 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출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비싼 잔에 맹물이 웬 말이냐고, 효율적이지 않다고요. 고급 찻잔이면 고급 차를 마셔야 본전을 뽑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저는 이 투명한 물을 내려다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장 귀한 도구로 가장 하찮은 것을 즐기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진짜 사치라는 거리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쓸모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잉여의 시간. 누가 뭐라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오직 나만을 위해 최고의 것을 쓰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지요. 세 번째 모금을 마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벅차올랐어요.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 이런 사치를 부려본 적이 없었다는 게 서러웠을까요? 찻잔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에 묻은 눈물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여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되겠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가에도 촉촉한 게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당신도 한잔 할래요? 저는 일어나서 장식장에서 또 다른 찻잔을 꺼냈습니다. 짝으로 된 찻잔이었어요. 30년 동안 장식장에서 나란히 서 있기만 했던 그 찻잔들을 이제야 함께 쓰게 됐네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찻잔을 받아들고 빙그레 웃었어요. 이거 참 황당하네. 이렇게 비싼 찻잔에 물을 마시다니. 그치? 완전히 미친 짓이죠. 우리는 찻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도자기와 도자기가 만나는 그 영롱한 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건배. 뭐에 건배하는데? 우리의 쓸모없음에.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러곤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의 자유에 건배하는 거야. 맞아요. 자유였어요. 이 투명한 물 한 잔이 우리에게 준 건 바로 자유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을 달려온 우리가 이제는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쓸 수 있는 자유요. 그날 저녁 찻잔을 설거지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찻잔은 이제 더 이상 장식장에 모셔두지 않을 거예요. 매일 아침 이 찻잔으로 물을 마실 겁니다. 깨지면 깨지는 거고요. 금박이 벗겨지면 벗겨지는 거예요. 물건은 쓰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껴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살라고 있는 거니까요. 찻잔을 선반에 올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내일 또 보자.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달빛에 반짝이는 찻잔이었습니다. 장식장이 아닌 부엌 선반 위에서 당당하게 빛나는 찻잔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쓸모없는 일을 했어요. 어떤 날은 구름의 모양을 3시간 동안 지켜봤고, 어떤 날은 서랍 속 오래된 편지들의 종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그냥 창가에 앉아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각도가 변하는 걸 관찰했어요. 모두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생산성도 없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그대로인데 그 주름 사이로 빛이 다르게 비치더군요. 평생 굳어있던 미간의 힘이 빠져 있었어요. 입꼬리도 예전처럼 아래로 처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편안한 얼굴이구나. 70년을 살면서 제 본래 얼굴을 처음 본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발이 가는 대로요. 숲길을 걷다가 작은 공터에 다다랐어요. 노을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분홍색도 섞이고 보라색도 비치고 매일 지는 저 노을이 오늘따라 유독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서서 팔을 벌렸어요. 그리고 춤을 췄습니다. 누가 볼까봐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몸이 가고 싶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리듬도 없었고 박자도 없었어요. 그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고 햇살이 닿는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릴 적 무용을 배운 적도 없어요. 평생 춤이라곤 결혼식장에서 몇 번 억지로 춘 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무용수가 된 것 같았어요. 발끝으로 서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치마가 바람에 휘날리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어요. 어지러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죠. 하지만 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제 몸이 제 것이라는 느낌. 한참을 춤추다가 그대로 풀밭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혼자서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미쳤나봐, 나. 하지만 이 미친 기분이 싫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늙어가는 우리를 보며 이제 기력이 다했네, 쓸모가 없어졌네라고 속삭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빨리 걷지 못하고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일하지 못하니까요. 기계라면 고장 난 거겠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쓸모가 없어졌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망치로 쓰이던 인생이 이제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조각상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없어진 거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이 된 겁니다. 집 앞 대문을 열며 이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앨범을 들고 있더군요. 여보, 이것 좀 봐. 남편이 펼쳐 보인 사진 속에는 젊은 우리가 있었어요. 신혼 때 찍은 사진이었죠. 25에 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잘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인정받아야 해. 그런 강박들이요. 그때는 참 열심히 살았지.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응, 열심히 살았어. 너무 열심히 살았지. 저는 남편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이 포개졌습니다. 이 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기저귀를 갈고 환자를 간호하고. 하지만 이제 이 손들은 쉬어도 됩니다. 돌멩이를 쓰다듬어도 되고 비싼 찻잔을 들어도 되고 허공에 춤을 그려도 돼요. 여보, 내일은 뭐 할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응, 아무것도 안 할까 봐. 또? 응, 또. 평생 뭔가를 했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끼워줘. 나도 같이 아무것도 안 할래.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빈 수첩을 꺼냈어요. 새 수첩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할 일 목록을 적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이번엔 다른 걸 적기로 했죠.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오늘 느낀 기분 자유롭다. 딱 그것만 적었어요.
할 일도 없고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제가 느낀 감정 하나만을 크게 또박또박 적었어요. 수첩을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돈 한 푼 안 생기는 일에 몰두하며 낄낄거리는 제 모습이 이제야 진짜 나 같아요. 생산성이라는 독이 빠진 자리에 순수한 즐거움이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을 위해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달려왔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낭비할 권리를 마음껏 누려도 됩니다. 그 낭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한 전성기가 될 테니까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둥글고 밝은 달이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편히 쉬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됐어요. 또 어떤 쓸모없는 일을 하며 시간을 낭비할지, 또 어떤 아름다운 순간을 발견하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얼마나 근사하게 시간을 낭비해 볼까? 의미 찾지 마세요. 보람 찾지 마세요. 그저 당신의 심장이 뛰는 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에 당신의 우아함을 쏟아부으세요. 잉여로운 삶은 게으른 삶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시간을 부리는 진정한 왕의 삶입니다. 당신이 돌멩이를 쳐다보든 맹물을 마시든 허공에 춤을 추든 그 모든 순간이 당신만의 예술이 될 겁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좀 쉬셔도 됩니다. 아니, 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셔도 돼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으로요. 당신은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성된 예술작품이에요.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찬란한 낭비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우아한 잉여로움을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당신만의 시간을 낭비하시길. 그게 바로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니까요. 안녕히 주무세요.